안녕하세요. 아주소프트 이봉석입니다. 아직도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하는데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조금 더 친숙하게 드라이버 개발 방법을 소개하고자 이번에 디바이스 드라이버 연대기라는 이름으로 동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아주소프트의 이봉석 대표이사입니다. 드라이버를 개발한 지는 거의 한 3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C 언어를 다룰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차근차근 윈도우 드라이버를 개발하는 방법 그리고 환경 같은 것들을 저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언제까지 동영상이 이어질지는 저도 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시리즈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저는 지금도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하는 따끈따끈한 엔지니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저를 따라오시면 분명히 최적의 시간에 가장 좋은 드라이버 개발 기술을 익히실 것이라고 감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성격이 기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윈도우 드라이버 연대기라는 이 제목을 지은 것은 우리가 드라이버 개발을 정말 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처음에 접근을 해서 지금 이 단계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궁금해 하실 거예요. 사실상 저희 회사에서도 드라이버 개발자들을 많이 뽑으려 하지만 쉽게 뽑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인데 점점 이렇게 되다가는 앞으로 향후 한 10년 이후 지나가게 되면 아마 젊은 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드라이버 개발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되는데 드라이버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단기간 안에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가이드 해줄 적당한 제목으로 저와 함께 드라이버 개발을 한번 해보자는 뜻으로 연대기라는 이름으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윈도우 드라이버 연대기 1편인데요. 1편에서는 윈도우 드라이버 개발 환경을 우리가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드라이버를 개발한다는 것이 제가 예전에 한 30년 전에 개발할 때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하나 다 맨땅에 헤딩한다는 식으로 개발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바보죠. 자료도 굉장히 많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개발 방법을 익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윈도우 드라이버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천천히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이름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최소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C 언어를 다루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히 아주 고난이도의 C 랭귀지를 구사할 수 있는 실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C 언어가 가지는 함수, 파라미터, 그리고 스트럭처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주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사용해야 될 통합 개발 환경이 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그리고 추가로 WDK를 설치하는 그런 순서를 가져봐야 됩니다. 먼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어떻게 비주얼 스튜디오와 WDK를 준비하는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서요. WDK라고 엔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WDK. 그러면 이렇게 링크가 이렇게 보이죠? 이 중에서 적당한 링크를 보시는데 여기 보니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 하나 보입니다. 요거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DK를 설치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죠. 아래쪽에
OS는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그 아래를 쭉 내려가 보시면 스텝이 있습니다. 스텝.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 스텝대로 따라해 주면 큰 문제 없이 드라이버 개발 환경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스텝 1을 보니까 최근에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설치하라 라고 되어 있죠. 물론 이제 구매해서 써야 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학생들이나 공부할 목적이라면 커뮤니티 모델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링크들 중에 일단 커뮤니티를 선택해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를 받아서 설치하시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보시면 바로 이 커뮤니티, 아래 프로페셔널이나 엔터프라이즈 말고 이 커뮤니티를 선택해서 이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텝 2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윈도우즈 10 WDK 자체가 현재 2004까지 윈도우즈 2004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WDK 2004를 받아서 설치를 하겠다 그러면 윈도우즈 2004 버전에 최적화된 그런 개발 환경을 가지겠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2004 버전까지 지원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스텝 1.5에 명시된 이 SDK를 한 번 더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주얼 스튜디오 2019가 나올 당시에는 2004까지는 SDK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설치하고 그리고 2004용으로 SDK를 추가로 설치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1단계를 끝난 다음에 1.5단계를 이렇게 설치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스텝 2, 2단계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2단계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기존에 실행 중인 비주얼 스튜디오를 일단 종료를 하셔서 아무것도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도록 하신 다음에 스텝 2에서 요 2004용 WDK를 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그러니까 결국 스텝 1, 스텝 2 큰 그림에선 두 가지를 순서대로 설치하시면 드라이버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은 준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무게가 되게 무겁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지 않고 그냥 드라이버를 개발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라면 여기 WDK라는 말 보이죠? 엔터프라이즈 WDK. 이 버전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 버전은 통합 환경 UI를 가지지는 않았지만 커맨드 창이 열려서 그 커맨드 창 안에서 드라이버를 개발할 수 있도록 빌드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통합 환경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드라이버 빌드를 하는 어떤 여러분만의 환경을 만든다면 이게 유용한데요. 그게 아니라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통합 환경 에디터에서 드라이버를 개발하다 보면 내가 컴파일 에러를 많이 내보낼 수 있는 요소들을 통합 환경 에디터 상에서 다 잡아주거든요. 그 문자 하나하나를 잘못 썼을 때 우리가 보통 처음 개발하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이름들 때문에 함수 이름도 익숙하지 않고 구조체 이름도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름들이 잘못됐을 경우에 보다 더 쉽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설치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WDK를 설치하시고 이 WDK는 선택적이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설치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설치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드라이버를 빌드할 수 있는 환경은 다 구축이 되는 거예요. 쉽죠? 추가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WDK 구글링에서 한 칸 띄고 7600이라는 글자가 보이죠? 7600. 자, WDK 7600이라고 제가 이렇게 타이핑한 이유는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WDK 버전은 굉장히 최신 버전들이지만 아주 옛날에 윈도우즈 7
그때 당시에 WDK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WDK 7600입니다. 앞에 7로 시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이 WDK 7600을 내가 왜 찾아서 설치를 하려고 하느냐. 이 WDK 7600이라고 하는 그 툴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필요로 하지 않던 시절의 WDK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WDK는 반드시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만 WDK를 설치할 수 있었는데 이 당시에 7600 버전은 완전히 스탠드얼론이에요. 그리고 이 WDK 7600이 왜 필요하냐면 이 WDK 7600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 중에서 도움말이 있습니다. 도움말. 그러니까 실제로 개발하는 빌드 환경 말고요. 도움말, 도큐멘테이션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훌륭해요. 개인적으로 아주 최신 기술을 설명하지는 않지만 WDK 7600이라고 하는 이 개발 툴이 가지고 있는 도움말만 활용하셔도 인터넷을 굳이 접속해서 MSDN을 검색할 필요 없이 쉽게 윈도우 드라이버를 개발하는 어떤 도움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 WDK 7600 이거를 반드시 설치하시는 걸 원합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DK 7600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링크를 보시면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버전, 여기 위에 보이시죠? 다운로드 윈도우즈 드라이브 킷 7.1.0 공식 사이트라고 써 있네요. 이걸 한번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이 WDK는 ISO 파일이기 때문에 한 600메가 정도 될 거예요. 이걸 받아서 여러분들 윈도우즈에서 가상 CD롬에 이렇게 마운트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ISO 파일을 받아서 마운트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CD롬 형태에서 설치를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WDK는 우리가 빌드하는 환경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7600 버전은 도움말, 딱 도움말만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다른 건 다 설치하지 마시고 도움말 부분만 설치하시면 돼요. 자, 제가 설치했을 때 그 결과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재 WDK 7600을 설치한 상태이고요. 이때 도움말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WDK 7600을 설치했을 때 나오는 도움말 화면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이렇게 우리 책이라고 해서 콘텐츠를 눌러도 이렇게 드라이버 개발 방법을 설명하는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 언제 다 읽겠습니까? 이거보다도 이 아래 보시면 인덱스 보이시죠? 여기 인덱스 부분, 이 부분을 약 누르시면은 이렇게 인덱스를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함수 이름이라든지 스트럭처를 직접 입력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IO 콜 드라이버라고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IO 콜 드라이버. 자, IO 콜 드라이버라고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하시면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보시는 것처럼 IO 콜 나와요. 보시는 것처럼 IO 콜 드라이버 함수는 어떤 함수다 라는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쵸?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굳이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얼마든지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WDK 7600을 추가로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시고 커뮤니티 버전을 설치하시고 2019를 그리고 WDK를 이어서 설치하시고 도움말을 얻기 위해서 WDK 7600을 설치하시면 이제 정말 드라이버를 빌드할 수 있는 환경은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드라이버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환경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실제로 그 드라이버를 설치해서 테스트할 운영체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신뢰하기가 참 쉽지 않죠. 즉 내가 드라이버를 조금만 잘못 짜면 시스템은 분명히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에서 그런 드라이버를 테스트해 보는 건 굉장한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머신을 만들었습니다. 가상머신. 그래서 버추얼박스 같은 가상머신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가지고 그 가상머신에 내가 원하는 윈도우즈 10 이미지로 설치하셔가지고 그 가상머신 안에서만 드라이버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드라이버를 한번 잘못 짰다 하더라도 가상머신이 죽는 거지 내 컴퓨터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버추얼박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 오라클 버추얼박스를 쓰셔도 좋고 뭐 시중에 많이 있잖아요. 가상머신들은 가장 무료로 쓸 수 있고 편하니까 이 오라클 버추얼박스가 일단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그래서 오라클 버추얼박스를 설치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윈도우즈 10 운영체제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뭐 64비트, 32비트 각각 필요한 운영체제가 필요할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윈도우즈 10 운영체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다? 뭐 정말로 가지고 계시면 좋은데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 직원이라면 MSDN 같은 그런 구독자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시면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게 없는 분들은 윈도우즈 10 이미지를 구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오라클 버추얼박스에서 동작하는 이미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는 윈도우즈 10 이미지가 들어있는 오라클 버추얼박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오라클 버추얼박스에서 쓸 수 있는 이미 구워져 있는 이미지, 그러니까 설치가 되어 있는 이미지, 그게 있기 때문에 윈도우즈 10 운영체제를 굳이 별도로 이미지를 구해서 그걸로 설치를 굳이 안 해도 여러분들 윈도우즈 10 이미지를 가지는 그런 버추얼박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직접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라클 버추얼박스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가지고 익히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라클 버추얼박스를 하나 버추얼박스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오라클 버추얼박스를 받는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구글이죠. 구글에서 오라클 버추얼박스라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라클 버추얼박스 이렇게 선택을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오라클 VM 버추얼박스라는 메뉴가 나오죠. 버추얼박스라는 메뉴가 나오죠. 링크가. 그리고 여기에 다운로드 6.10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라는 경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볼까요? 비주얼 스튜디오 깔았죠? WDK 깔았죠? 다 지금 여러분들 개발 환경들을 어디다 깔았냐면 여러분들이 쓰는 컴퓨터에 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컴퓨터를 호스트 컴퓨터라고 하자면 호스트 컴퓨터에 다 설치한 거란 말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 버추얼박스를 호스트 컴퓨터에 또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버추얼박스를 일단 설치를 하시는 거다. 그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제가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버추얼박스를 설치하시고 나면 여기 한 가지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버추얼박스를 그냥 우리가 인스톨하고 나면 어느 정도 기능 동작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몇 가지 그런 기능들이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버추얼박스, 이 오라클 버추얼박스는 여러분들 그 호스트 PC,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PC 내에 특정 폴더를 가상머신의 특정 드라이브와 이렇게 링크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래야 하면 파일을 이렇게 쉽게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버추얼박스를 설치하시고 나면 버추얼박스 외에 이 아래 보시면은 익스텐션 팩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보면 오라클 버추얼박스, 오라클 VM 버추얼박스 익스텐션 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서 추가로 그 가상머신에 설치를 해 주셔야만 우리가 폴더 공유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버추얼박스를 설치하라. 그리고 추가로 익스텐션 팩을 받아서 그 가상머신 안에 설치하도록 한다. 이게 두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가상머신을 하나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벌써 그 가상머신을 준비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버추얼박스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보이시죠? 자, 오라클 버추얼박스. 자, 클릭을 해보면 보이는 것처럼 저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상머신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지금도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운영체제를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드라이버를 어떤 운영체제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저희 보면은 이 중에서 제가 사용할 이미지는 맨 아래 윈도우즈 10 1507x64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말은 제가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윈도우즈 10 버전 중에서 옛날 버전을 제가 구했어요. 윈도우즈 10 옛날 빌드 버전이 1507 1507번이면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이 버전을 일단 구해서 저는 이거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최신 버전을 설치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윈도우즈 10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설치를 할 때 최신 버전을 설치하시면 너무 부팅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가급적이면 드라이버 개발만 하는 거라면 호환성은 있으니까 이왕이면 옛날 버전을 설치해서 테스트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가상머신을 이제 하나 만들어서 1507에다 설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더블 클릭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버추얼박스가 이제 열리면서 제가 설치한 운영체제 이미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부팅이 다 됐죠.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가상머신이잖아요. 가상머신이기 때문에 이 가상머신이 동작하는 실제 컴퓨터, 호스트 컴퓨터의 하드웨어적인 사양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할 나위 없습니다. 메모리도 예를 들어서 32기가, CPU도 i7 이상, 이런 식으로 또 하드디스크도 SSD는 당연히 사용이 되겠죠. 그 이상 된다면 훨씬 더 좋은 환경으로 가상머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좋은 호스트 PC에서 개발하는 게 좋겠죠. 그죠? 자, 이렇게 가상머신이 이렇게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로그인되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상머신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버추얼박스 가지고 버추얼박스에다 운영체제를 설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만약에 운영체제 이미지가 없다면 이미 설치된 운영체제 이미지가 설치된 버추얼박스 이미지를 받아서 그냥 여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이렇게 윈도우 드라이버를 실제 실습할 환경을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이 간단하긴 한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너무 첫 시간부터 복잡하게 자세히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는데 너무나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본 이 드라이버 연대기, 윈도우 드라이버 연대기는 천천히 차근차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음회를 기대하시면서 천천히 드라이버 개발을 하는 가장 최적의 방법, 환경을 여러분들하고 제가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배웠던 내용은 결국 비주얼 스튜디오를 먼저 설치해라 그랬죠. 비주얼 스튜디오 현재 MS 사이트에서 권장하는 건 2019니까 그 커뮤니티 버전을 설치하시고,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이제 2004용 SDK를 추가로 설치하신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WDK를 설치합니다. WDK 여기까지 하시고 나면 이제 개발 환경이 구축이 된 거고요. 그 다음 드라이버를 개발하다 보면 도움말이 필요하잖아요. 그 도움말을 위해서는 드라이버 오프라인 도움말을 위해서 WDK 7600을 설치합니다. 이것도 역시 구글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 버추얼박스를 준비하셔야 되겠죠. 오라클 버추얼박스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테스트하고 싶은 운영체제 이미지를 선정하셔서 그 선정된 이미지를 가지고 버추얼박스 안에 가상머신을 생성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64비트 윈도우 10을 쓰려고 합니다. 어차피 요즘 윈도우 10이 32비트는 안 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항상 테스트할 때는 이제 64비트 이미지로 선택해서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환경을 배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이버를 간단하게 만들고, 간단하게 만든 드라이버를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기술을 소개할 거예요. 그게 바로 디버깅입니다. 기대되시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윈도우즈가 제공하는 강력한 디버거인 윈디버거를 어떻게 준비해서 간단한 샘플 드라이버를 디버깅 할 수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재소프트 대표이사 이봉석이었습니다.